이 영상은 그림나무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새로운 책 한 권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요즘 제 삶을 가장 세게 휘어잡고 있는 걱정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한 거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편인데요. 어째 시간이 갈수록 그 두려움이 점점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소개할 책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삶으로 굳건하게 돌진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매 페이지마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루스 쇼 작가의 세상 끝 책방 이야기입니다. 출판사는 그림나무이고요. 이 책의 저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곧 이 책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인 루스 쇼 작가는 뉴질랜드 남섬의 끝자락에 있는 마나포우리라는 지역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70이라는 나이에 자그마한 책방 둘이라는 작은 서점을 열게 된 건데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와서 책을 읽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평범한 책방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은 작가가 노년에 이 작은 책방을 열어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굴곡진 삶을 살아왔는지를 들려주는 책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작가는 10대 때 어떤 큰 상처를 겪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해군에 입대를 하는데요. 원래 살던 곳에서 떠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 자신이 겪은 일을 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빳빳한 제복을 차려입고 조직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저자의 천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제대 후 부모님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일하기도 하고 사제관에서 요리사로 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트의 승무원이 되어서 태평양을 항해하기도 하는데요. 카드게임을 가르치다가 경찰에게 잡히기도 하고 해적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면서 그리고 몇 번의 가슴 아픈 상실을 겪기도 하면서 저자는 삶에 불어닥치는 모진 풍파를 헤쳐나갑니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훨씬 더 힘들었던 몇십 년 전 과거에 이 모든 일을 겪고 감당했다라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죠. 이 모든 이야기가 담백하고 깔끔한 문장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페이지가 정말 술술 넘어가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자의 삶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배가 항구로 들어와 정박하듯이 마나포우리의 자그마한 책방 둘에 다다르게 되고 마침내 이곳에 닻을 내리게 된 저자의 평온한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의 인생 이야기 중간중간에 짤막하게 삽입된 책방 이야기라는 챕터들을 통해서 현재 이 자그마한 책방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는지 이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실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출판사 대표님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책을 접하고 한국에 소개하게 된 경위를 짤막하게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께서 2023년 말에 뉴질랜드를 여행하다가 한 마을에서 우연히 이 책의 광고를 보게 되셨다고 해요. 원래부터 책방을 좋아하셔서 숙소로 돌아가자마자 킨들로 이 책을 읽으셨고 곧바로 매료가 되어서 여행 중에 시간을 내어서 직접 책방에 찾아가 저자분을 만나셨는데요. 이 책을 꼭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출판사 등록을 하고 번역 작업에 착수하셨고 저자분과 직접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정성스레 번역도 하고 또 책방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지인 화가분께 의뢰해서 이렇게 표지로까지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에게 이 책을 쓰는 것이 인생을 회고하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처럼 대표님께도 이 책을 번역해서 직접 출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 꼭 하고 싶으셨던 일이었기에 더욱 애착을 갖고 진행하셨다고 해요. 어쩌면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짧은 우연을 통해서 그리고 책 한 권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 한국에까지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게 생각해보면 새삼 또 신기하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조금 더 애틋하게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으로서 저자의 삶은 저에게 그야말로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단지 저자가 여기저기 자주 옮겨 다니고 직업을 바꾸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 불쑥불쑥 끼어드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을 마주하면서도 때로는 심리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삶의 희망을 잃기도 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과연 무엇이 저자를 일으켜 세웠을까? 저자는 도대체 어떻게 용기를 내서 이 질풍노도의 삶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 수 있었을까?
이 삶에서 나도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더 의연하게 맞이할 방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내내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역경을 극복하는 저자만의 특별한 비법이라든가 기적처럼 찾아온 깨달음 같은 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자는 그런 비장의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맨몸으로 일어나서 삶의 폭풍 속에 기꺼이 몸을 맡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때 저자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건넸던 조언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인생을 한 팩의 카드라고 생각하려무나 처한 상황이 내가 받은 패라고 여기고 어떻게 풀어갈지 상상하는 거야. 다음에 내미는 카드에 따라서 지는 패를 이기는 패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카드 게임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싶은 카드, 나에게 유리한 카드를 먼저 골라서 게임을 시작할 수 없듯이 인생도 내가 살고 싶은 인생과 겪고 싶은 일들을 미리 골라놓고 살 수 없다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만 솔직히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쓰라린 사실을 저자는 어느샌가 마음 깊이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괴로워도 다시 일어설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겪은 상처와 충격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아니 어쩌면 끌어안는 과정 자체가 인생이다 라는 것도 이 책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상처를 다 잊고 극복한 뒤에야 비로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파하고 다시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었다가 힘겹게 헤쳐나오고 눈물을 흘리고 또 웃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삶이라는 것. 저자는 점차 밝은 쪽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오랫동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도망치듯 떠나올 때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뜻밖의 만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좋은 인연을 쌓아가는 것을 보면은 다정한 사람인 것도 분명하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강인한 면과 나약한 면을 모두 엿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저 역시 조금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해하면서 어떻게든 가라앉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허우적대는 지금의 제 모습도 삶의 한 모습으로 긍정할 수 있게 이 책이 도와준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 책을 한 여성의 예측 불허하고 울퉁불퉁한 인생 여정기로 읽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작은 동네 책방을 꾸려가는 주인의 소소하지만 따뜻한 기록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중간중간에 책방 이야기라는 짧은 장들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책방이 위치한 마나포우리라는 곳이 작은 마을인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책방을 운영하는 저자와 이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모두 정이 많고 개성적인 덕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이 펼쳐집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몇 년 전 평생을 마음의 안식처로 삼았던 동네 서점을 잃은 상실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독자로서 솔직히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따뜻하게 맞이하는 책방 근처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그런 책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또 어떤 기분일까요? 책방에서 빌려주는 인형에 관해 어린이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트레킹을 하다 들른 손님에게 그가 딱 좋아할 만한 책을 건네주고 손님이 직접 만든 비스킷을 통해서 서로 애정어린 마음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독자인 저는 저자가 이제 비로소 닻을 내리고 살 수 있는 진짜 집을 찾았구나 하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반골 기질이 살아 숨쉬고 있는 저자의 삶이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려갈지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는 책방의 테라스 그 마당에 앉아서 따뜻한 차와 비스킷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으로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책을 다 읽고 책장을 덮고 나면 책방의 풍경이 마음속에 남아서 그곳이 더욱 궁금해지고 직접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기도 하고요. 온라인 서점에 나와 있는 이 책의 소개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정답 없는 삶에도 왠지 해답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인생에 정해진 단 하나의 답은 없지만 답을 찾기 위해 풀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불안정하고 막막한 삶의 바다 한가운데에 뚝 떨어진 느낌이 드는 모든 독자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EBS 라디오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이 책이 낭독 소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가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독서 기록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난 가을 이후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 에세이를 거의 안 읽었더라고요. 이런 톤과 이런 분위기의 에세이를 정말 오랜만에 읽게 됐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 선배의 이야기가 주는 든든한 응원과 에너지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인생 선배가 책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마음을 주고 안심할 수밖에 없고요.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 책 한국어판을 번역 출간하기로 했을 때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고 해요.
너무 늦지 않게 다시 책방으로 돌아가서 한국어로 출간된 이 책을 저자분께 직접 안겨드리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러 뉴질랜드로 다시 향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몇몇 지역을 돌아보면서 저자분의 여정을 일부나마 따라가 볼 계획이라고도 하시고요. 책을 통해 맺어진 인연이 그리고 이 여정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멀리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은 그림나무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